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축구판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힌 말 그대로 패닉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경기 결과보다 계약서가 더 뜨거웠고 골보다 숫자가 더 빠르게 튀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이적은 이미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영입을 넘어 후원, 투자, 브랜드 전면전으로 확산된 이 현상은 이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가 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가 공식적으로 내린 이 평가는 단순한 순위 발표가 아니라 리그 전체가 하나의 선수에게 내린 일종의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에나 평가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을, 그것도 고작 반 시즌도 채 소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2위라는 파격적인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MLS는 만약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라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했다면 그는 이 순위의 선두에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조건만 달랐을 뿐 이미 1위급 임팩트를 보여줬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리그 사무국이 이런 식의 가정을 전제로 평가를 덧붙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이번 사례가 MLS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케이스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결코 감정이나 명성에 기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숫자와 데이터 위에서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정규 시즌 단 10경기 출전, 그 안에서 기록한 9골 3도움이라는 결과는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미 리그 최상위 공격수의 생산성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MLS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단순 득점이 아니라 효율이었습니다. 500분 이상 출전한 모든 선수 가운데 90분당 기대 득점과 기대 어시스트를 합산한 지표에서 2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선수는 오직 리오넬 메시 한 명뿐이라는 설명은 이 선수가 지금 어떤 레벨의 비교 대상에 올라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 리그의 기준점과 경쟁하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수치들이 특정 전술에 보호받거나 팀 전체가 몰아주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즌 중반 합류, 새로운 리그와 환경, 완전히 다른 이동거리와 일정,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불투명했던 팀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위라는 평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MLS 내부 평가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위 그 자체보다도 도착 시점만 달랐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전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리그가 이미 이 선수를 완성형 영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 가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리그 판도를 흔들고 있는 존재로 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 평가가 다른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안데르스 드레이어는 3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리그 신인상을 수상한 그야말로 숫자로 증명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 선수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는 위치에, 그것도 반 시즌 만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단순 비교를 넘어섭니다. 이는 누가 더 오래 잘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리그에 더 즉각적인 충격을 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깝습니다. MLS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톤으로 2위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사실상 메시 다음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에 2,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MLS 이적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비싸다는 말은 사라졌고 왜 더 일찍 못 샀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까지만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투명했던 LAFC는 그가 온 이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드니 부안가와의 이른바 흥부 듀오는 19골 연속 합작이라는 리그 신기록을 만들며 공격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투자는 경기력으로 회수됐고 그 다음은 시장이 알아서 폭발했습니다. 정규 시즌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MLS 컵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오스틴 FC 전 득점,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 밴쿠버 화이트캡스전 멀티골, 특히 프리킥으로 흐름을 원점으로 돌린 장면은 현지 중계진마저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MLS는 그의 데뷔 시즌은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정리했지만 사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결과를 바꾸는 능력,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효과는 관중과 화면을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은 2025년 한 해 동안 100만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며 LA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역사적 순간으로 구단이 직접 꼽은 장면이 바로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FC전은 조기 매진,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됐고 경기장은 단순한 축구장이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 공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MLS 정규 시즌 평균 시청자 수는 주당 3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이 상승세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분석은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패닉의 이유입니다. LAFC 존 토링턴 단장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메시보다 많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그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유니폼은 150만 장 판매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선수 기준으로도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보도량은 289%, 콘텐츠 조회수는 594% 증가했습니다. 후원 제한은 24시간 만에 7배로 뛰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격을 묻는 단계에서 얼마면 되느냐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의 LAFC 이적을 완벽한 이적이라고 표현하며 메시 효과와 유사한 파급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지오르지오 키엘리니까지 무조건 추진해야 할 영입이었다.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실제 숫자와 시장 반응이 뒷받침된 평가였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시아 스타가 아니라 MLS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글로벌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현상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한 클럽의 공격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가치평가 방식을 바꿔놓은 플랫폼입니다. 경기력으로 신뢰를 만들고 인기로 시장을 열며 인격과 이미지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쟁하고 브랜드는 서두르며 리그는 기준을 다시 씁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이적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결국 이번 패닉의 본질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큰지를 모두가 동시에 깨달았고 그 순간 시장은 이성을 잃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MLS는 더 이상 변방의 무대가 아니면 LAFC는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가격을 정하는 쪽이 구단이 아니라 손흥민 효과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